예,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학 얘기를 할래나? 음악 얘기? 음악 얘기 한 명은 있겠죠? 연예인 한 명은 오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진짜로. 약간 점점 이렇게 서서히 분야를 트시더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영케이입니다. 예, 황현이라고 합니다. 황현이님. 예, 황현입니다. 황현님. 예. 안녕.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저 누구지? 혹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모노트리라는 음악회사 대표도 하고 있는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현이 알죠. 안녕하세요. 예. K-팝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음악에서 또 모노트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또 아이고. 그런 거기에서 또 이제 대표님이시죠. 예.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이게 정말 생 리얼이군요. 진짜 좀.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좀 이렇게 예. 하면은 뭐 준비를 할 수 있지 예.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또 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제가 막 이렇게 막 방송을 막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안 알리고 하는 게 진짜 괜찮나? 이런 생각이 예. 들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얘기하다 예. 보면 좀 이어져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요즘은 어떻게 네. 살고 계시나요? 저의 삶은 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음. 뭐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서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네. 늘 똑같이 음악 만들고 프로듀싱하고 그리고 회사 운영하고. 예. 근데 그 부등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있고. 그러면 음악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음악은 제가 5살 때 그 피아노를 시작을 했었고 클래식을 이제 클래식 한기를 이제 좀 걸었죠. 예. 그래서 대학도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고요. 그러셨구나. 예. 그렇게 지내다가 네.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네. 정재형 형의 예. 어시스턴트로 음. 영화음악 어시스턴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우와, 너무 신기하다. 예. 그렇게 막 하다가 네. 2008년도에 예. 제시카 티파니 서현 이 네. 세 명의 유닛이 부른 오빠나빠라는 곡이 있어요. 발라드. 네.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최초의 작사 작곡 편곡을 혼자 다 한. 그 이제 업계 용어로는 네. 입봉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플레이어로 있다 보면 네. 뭔가 작가진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네. 많이들 이제 또 A&R 팀이 있고 네. 프로덕션 팀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잘 알든 모르든 네. 모노트리는 사실 모르기 힘든 네. 그런 이름이 어느새 되었는데 네. 그 오는 동안에 그런 강점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노트리가 현재까지. 네. 그러니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대표님으로서 예. 그리고 그 여기에 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다했으니까 네. 좀 일단 버티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초창기의 멤버들이 서로 되게 회사라는 걸 저도 처음 해보고 네. 이 초창기에도 작가들은 계약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그쵸. 정말 좀 같이 리스크를 떠안고 좀 서로 좀 희생을 했달까? 그러니까 모노트리가 작곡팀 작곡가들이 모인 회사인 거죠. 퍼블리싱 프로듀싱 앤 퍼블리싱 회사. 프로듀싱 앤 퍼블리싱 예. 이게 퍼블리싱 회사가 완전 예전부터 있지는 네. 않지 않았나요? 모노트리를 만들 때 거의 한국에 큰 회사 말고 네. 막 소니 유니버셜 이런 네. 거 말고 인디펜던트한 저희 같은 회사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쵸, 많이 없었죠. 예. 어떠한 체계가 잡혀 있지 음.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많이 좀 예. 두렵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없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 앞길이 뭔지 몰라서 네. 뭔지 알았으면 과연 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오히려? 예. 저는
애매하긴 한데 네. 올보컬 밴드이면서 작사 작곡하면서 그게 케이스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또 선배님들 계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밴드는 원 프론트맨이 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원 프론트맨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악기들이 함께 그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게 조금 전형적인 좀 많이 봐왔었던 네.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스탠드 마이크와 이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적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막 그 방법 쥐어짜내고 네. 어떤 때는 점프하는 구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잠깐 다 나가가지고 예, 뛴다든가 뭐 이런 퍼포먼스적인 그 요소도 생각해보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네. 거에 있어서 사실 늘 이제 좀 공감하고 고민도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보면 늘 방금 말씀하실 때도 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뭔가 사람이 제약이 있어야 네. 크리에이티브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 제약이 없는 것보다요? 예. 왜요? 뭔가 제약이 주어지고 불편하니까 네.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에서 뭔가 창의력이 솟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쵸. 예. 만약에 그 영케이님도 네. 회사에서 언제까지는 앨범을 내야 된다라고 그 말을 안 해주면 네. 모든 뮤지션들은 좀 늘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네. 빨리 자주 내는 편인데 네. 그리고 그러고 싶어 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예. 저도 제가 이거 데드라인 안 만들어 놓으면은 네. 안 하니까 그쵸. 일을 막 벌려 놓죠. 막 이거 할 거, 네. 이거 할 거임, 저거 할 네. 거임. 그 회사한테 저 이거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이제 쪽팔리기 싫으니까 그거 맞추느라 데드라인이 생기고 그거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예. 예. 제약이 네. 그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드는 게 또 많은 발명품들이 불편함을 또 그쵸. 그 타개하기 위해서 네. 우리 삶이 편리해진 것도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또 생긴 거니까 네. 그런 거에서는 다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간 거니까 완전 동의해요. 얘기를 들으니까 공연을 되게 보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팀의 공연을. 저희 팀이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지. 네.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네네. 원 프론트맨이 이 무대를 누비면서 막 사실 뭐 콜드플레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누우세요. 막 네. 점프하시고 네. 막 이렇게 춤추시고 하는데 그거를 악기 메면서 하는 구간들이 있는 거지. 그만큼의 자유도를 가질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유기성인 네.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제 풀어진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데이식스라는 네. 팀을 초반부터 사실 이런 뭐랄까 좀 잘 밴드가 안 나오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시기가. 그 시즌이. 예. 예. 그래서 되게 계속 이제 팔로우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네. 데이식스 이야기를 저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요. 예. 어떻게 걸어온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으로서.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음. 그 음악하는 사람들 혹은 주위 스태프들이 응원하는 팀. 그게 데이식스였는데, 예. 그 응원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더 잘 안 되고 있을 때 보통 응원을 하죠. 그렇죠. 맞아요. 처음부터 잘 나오면 우리의 응원이 크게 뭐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초반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네. 그리고 막 매달 싱글을 맞아요. 내고 했을 때도 근데 그게 전 되게 대단했다고 봐요. 그게 성공은 대중적으로 못했을지언정 그 네. 초석이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완전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멤버들이랑 네. 그 다음에 제작을 하는 회사랑 네. 이게 지금 서로의 믿음이 있구나. 음. 그렇게 했었고 하지만 제 예상보다는 더 데이식스는 빨리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정을 처음 뵀지만 네네. 제가 다 기쁜 거예요. 최근 몇 년간은. 예. 그리고 계속 데이식스 또한 버텨왔던 게
이게 다 모여서 터지는 거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업계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곳에서의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다. 예. 버티다 보면 언젠간 그 살아남는다. 네. 이런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버티기가 너무 힘든 것 그쵸. 같아요. 예.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보통은 좀 하다가 안 되면 네. 다른 거를 많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많은 아티스트들이, 많은 팀들이. 네네. 근데 데이식스는 그냥 끝까지 음악만 해봐 저는 됐다고 봐요. 그게 너무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다행인데 네. 사실 딴 것도 많이 해보려고 아니 사실 그러면서도 놓지는 않았죠. 제일 많은 노력과 네. 그 심혈을 기울인 건 음악이었는데 네. 내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이게 내 본업이구나. 이게 나의 그 어떠한 코어구나. 그쵸. 그거를 네.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음악이 좋아야 돼? 아니면 컨텐츠가 좋아야 돼?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사실은 맞죠. 음악이 원천 컨텐츠잖아요. 그쵸. 근데 데이식스처럼 원천 컨텐츠가 진짜 좋아서 이런 걸로 모든 걸 압도해서 잘 된 팀은 무조건 지금 시대에는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논의도 많이 했던 주제인데 네. 둘 다 좋으면 베스트지만 둘 네. 중에 하나가 비율이 어느 게 더 큰 게 좋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는 진짜로 컨텐츠 마케팅의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실력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예. 예전에는 그게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리고 어깨에 발을 내딛고 그런 것들이 연이나 네. 아니면 운이 또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학교도 뭐 그쵸. 어떤 연이라고 본다면은 예. 요즘은 또 이 운을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본인 어필을 세상한테 그 닿을 수 있는 경로들이 많아진 케이스.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그거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준치도 올라가고 어떤 게 더 잘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잘하는 사람과 컨텐츠를 가지고 네.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요즘은 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갈수록 우리는 뭐랄까 더 어려워진다라는 늘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전 시대도 저는 똑같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때는 또 이랬는데 지금은 뭐가 힘들어. 그쵸. 예, 네. 저는 이거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다 부지런해야 된다. 맞아요. 안주하는 순간 네. 그냥 끝이다. 네.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그건 늘 존재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 이제는 많은 분들도 그냥 이것을 소비하는 대중분들도 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실력자를 더 판가름하기 쉬워지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또 있고. 진짜 음악 공부를 한 게 아닌데 네. 그냥 워낙 음악들 많이 듣고 이것저것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입 수단? 네. 진입 장벽? 네. 이것도 사실 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이제 옆방에 네. 뭐 비트 잘 찍는 친구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봤는데 넌 어떻게 시작했어? 그냥 인터넷 보고 했대요. 네. 이런 애들이 또 너무 많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랄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아마 영케이님이 제일 잘하는 거는 네. 그 친구들은 또 전혀 모르는 세계일 거예요. 그쵸. 예. 왜냐하면 연주를 하면서 음악 혹은 그런 식의 이제 멜로디컬한 음악을 작곡하는 세대와는 현재 음악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건 결국 또 다시 돌아서 또 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쵸. 감성은 배우기가 예. 어렵죠.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네. 그 AI가 예. 그러니까 워낙 다들 막 이야기도 많고 그렇죠. 해가지고 봤는데
좋아요. 네. 잘 만들 줄 알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못 하나의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거는 구현이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기술 속도 보면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 하거든요. 무슨 모든 기술이 네. 0에서부터 80까지는 네.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가는 때부터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놀랍지 않게 된 게 네. 예전에는 뭐 미디로 얼마나 진짜처럼 찍냐 그쵸. 이런 게 더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고 네. AI 이렇게 보는데 너무 완벽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게 싫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네. 음악도 너무 짜임새 있으니까 그쵸. 오히려 매력이 없어지는. 네. 음악에서는 좀 불완전한 약간 피치가 떨리고 약간 박이 어긋나고 했을 때 네. 진짜 왜인지 분석하기 어려운 그 네. 마음이 동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 멜로디 다 흔한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왜 두근거리지? 막 그런. 네. 네. 누가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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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이렇게 버스에서 만나 뵐 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떤 얘기 하고 오셨어요? 저희는 네. 이제 뭐 음악 이야기 하다가 네. 그리고 방금 전에는 또 뭐 AI 기술력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예. AI의 네. 어떤 면 얘기하셨어요? 저 지금 잠깐 너무 놀래갖고. AI의 어떤 이제 기술이 그러니까 완벽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이 이제는 얘네가 너무 완벽하니까 재미가 없다. 예.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한 걸 찾게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요 전에 이제 미디라는 네. 그 진짜로 치던 악기들을 컴퓨터로 넣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컴퓨터로 구현을 했을 때의 그 기술력은 사실 80까지 되게 금방 가가지고 야 이젠 더 이상 연주가 필요 없겠다 막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는 구현하기 힘든 그 커트라인들이 네. 생기더니 이제 미디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한 속도는 확실히 좀 더뎌진 것 같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예. 그럼 저희 일반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도 네네네. 물론 막 그 엄청난 그 고퀄의 네. 그 전자 컴퓨터 사운드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네. 신나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네네. 뭔가 음악의 소리가 느끼는 그 감성의 부족함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연주하는 거 옛날 통기타 우리 그쵸, 그쵸. 그리워하는 예. 그 맛을 다시 찾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예.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이 많이 돼요.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 다음은 그냥 너무 사람의 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 오히려. 예. 완전히 이제 백래시 같이 예. AI가 막 싫어 막 이러고 완전 인간적인 걸로. AI를 이용하지만 사람이 한 거를 사람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거. 그러니까 부족함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최근에 그 정장 한 벌을 맞췄어요. 근데 처음으로 맞춤 정장집에서 맞춘 거예요. 네네. 예, 원단을 이렇게 수입해서 하는 그러니까 되게 예전 방식이죠. 그게 그 원단 메이커에서 나오는 기성품보다 이 사람이 만든 게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러겠죠. 근데 이 기성품은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얘보다 사람이 만든 게 바느질이 좀 삐뚤삐뚤하고 그쵸, 좀 그쵸.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저는 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느끼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있죠. 예. 그쵸. 그래서 모든 기술의 집약체로 만든 음악보다 네. 되게 어쿠스틱으로 사람이 연주한 예를 들면 유재 선배님 같은 그런 작법을 통한 음악이 대AI 시대에 나올 때 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서 그런 고민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프로파일러가 필요하냐 미래에 AI가 훨씬 더 잘하지 않을 것이냐 와. 또
CSI 예. 과학수사도 똑같아요. 그쵸. 예. 이게 실험을 계속 하거든요. 네. 사람들 이제 지문 채취 전문가, 무슨 네. 혈흔 분석 전문가, 네. 막 전문가들 시켜요. 그럼 네. 전문가들 간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오류가 생기고. 네. 근데 AI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쵸. 입력한 대로. 네. 훨씬 낫다 이거죠. 법정에 가서도 인간 휴먼 에러, 인간적 오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위기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겪고 있어요.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죠. 그래 저희 문제는 네. AI한테 그래서 범죄 분석과 네. 어떤 용의자에 대한 특정과 네. 법정에서 어떤 그 사람을 피의자로 만드는 과정을 AI한테 네. 맡겨버린다면 네. 99명을 제대로 그 수사해서 범인을 잡더라도 네. 한 명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AI는 통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죠? 그럼 이럴 정확도가 가능성이 100%는 더 없단 높다. 말이죠. 네. 예. 그럼 앞서도 이제 음악에서의 완성도 80%를 말씀 주셨는데 네. AI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정확도를 90%로 올린다 하더라도 예. 10%는 늘 오류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럼 10%에 해당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네. 항변할 기회도 잡지 못하고 그쵸.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느냐. 아, 이걸 한 사람의 인생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니까 네. 되게 무거운 주제군요. 무서운 문제가 됩니다. 예.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근데 그게 그래서 어렵지 않나.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또 어머니라고 불리는 네. 그 초기 개발자들이 연대해가지고 네.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를 한 거잖아요. 아. 각국 정부와 UN 등의 AI의 개발과 발전 경쟁 구도로 가지 말자. 국가나 이 기업들이 경쟁 구도로 가버리면 우리가 미처 검증하거나 안전장치를 만들기 전에 막 나아가 버린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기술의 변화를 가장 많이 봐오셨잖아요. 네, 사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라는 게 네, 너무나도 당연한데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없었고 네. 근데 그 전에 뭐 컴퓨터 그쵸. 네. 근데 그때가 생길 때에도 예. 그때도 급격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네. 컴퓨터 물론 이제 저 나사 뭐 이런 데서는 네. 이제 막 그 네. 개발하고 이랬겠죠. 우리들은 그 존재 자체를 몰랐죠. 모르고 그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다라고 얘기하면 미친놈 이랬고 예. 심지어 텔레비전도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컸던 세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던 우리가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컴퓨터를 처음 대한 거는 경찰관이 돼가지고 형사를 할 때였어요. 그 1991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막 이제 우리 동네에 컴퓨터 학원이 생기고 경찰서에는 컴퓨터가 없어서요. 네. 그때 이제 컴퓨터라는 게 있다는 얘기 들리고 뭐 MS 도스가 어떠니 네. 저떠니 해가지고 네. 제가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워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보고서나 이런 걸 이제 출력해가지고 가져갔더니 네. 막 과장님, 소장님이 신기해하고 야 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고 예쁘게 해왔어? 에이, 반듯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 장비가 보급이 되는데 네. 이 그전에는 무전기를 저희가 썼잖아요. 네. 벽돌을 해서 이만한 무전기를 썼거든요. 무전기가 이만했어요. 네, 이만해요. 안테나까지 뽑아가지고. 네. 근데 무전기는 서로 이제 주파수 맞는 근거리에서만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화기인데 휴대전화기가 있으니 네. 이걸로 이제 잠복 근무 나갈 때 써라 이러는 거예요. 예. 무전기 한계를 극복한. 그 예를 들어 뭐 잠복 네. 나가 있는데 네. 다른 정보가 들어서 야 이동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무전 통신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팀장이 가지고 있는 아. 휴대전화로 네.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거죠. 일단 모션이 뭔가 돌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삐삐가 나왔잖아요. 삐삐 예. 아세요? 저는 삐삐를 썼습니다. 아 쓰셨어요? 예. 영케이 씨는 저는 제가 쓰진 않았죠. 아 예. 그쵸 저는 세대가 고등학교 때 삐삐를 썼어요. 그래요? 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확 바뀌고 변화하니까 예. 따라가기가 무척 벅차고 저희 세대는 그래서 그 이 젊은이들을 못 따라가다가 예, 그런 어떤 뒤처지고 꼰대 소리 듣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심지어 위축감도 좀 있죠. 저희 같이 이제 그 뒤늦은 세대들은
그거 키오스크 이거 정말 아. 와. 선배님 너무 심상치 않으셔도 되는 아, 정말요? 게 진짜 안 그러셔도 되는 게 예. 그게 한동안 그 비대면 시기 때 막 네. 엄청 그 커지고 도입이 음. 많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더더욱이 안 나갔어요. 원래도 잘 안 나가던 애가 아. 더더욱이 안 나가다가 네. 언제 한 번 나갔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아무도 안 오고 정말요. 와. 이게 보니까 여기 QR 코드로 뭐 네. 이게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나중에 알았고 네. 와. 그리고 그때 뭐 백신 했냐 안 했냐 네. 이것도 뭐 모바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것도 네. 그 이제 가게 사장님께서 이거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거단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 아휴 이러시고 그러니까 나의 문제만은 아니네요. 예, 그게 아. 너무 그러지 심상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안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불과 작년에 예. 역에서 그게 서울역이었나 부산역이었나 아무튼 큰 예. 역이었어요. 거기서 카페에서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갖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헤매서 이게 키오스크도 다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재밌네요. 저는 이런 조합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두요. 예. 저는 되게 여담이지만 제 네. 친구들 중에 경찰대학 나온 친구들이 어, 몇 그래요? 명 있어서 네. 학생 때 교수님이었다고 예. 제 친구들의 교수님의 이미지가 저는 있었던 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신기합니다. 그 네. 어떤 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경찰대학에서 가르쳤던 건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피해자학, 그 다음에 경찰 홍보론, 범죄학, 요 정도를 가르쳤죠. 방금 이렇게 제목만 들었는데도 정말 다양한 네. 뭔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묵직해요. 이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네. 제가 하는 건 주로 이제 사건, 실무, 음.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찌 보자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학문이라서 그쵸. 예. 네. 제가 어제 엄청난 시리즈를 하나 봤는데 넷플릭스 어떤 거요? 소년의 시간 이라는 네, 영국 거죠. 예, 지금 근데 그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보세요. 아, 예. 네 편이거든요. 내 편이에요? 네. 충분히. 예. 예. 그냥 평범한 그게 뭐 소년이거든요. 도착했습니다. 와. 벌써 벌써 헤어지기 시간이 시간이 근데 와. 오늘도 장난 아니다. 제가 내릴 때가 돼서 아이고 너무 아쉬운데요? 어떡해요, 너무 진짜? 아쉬운데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형님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한참 재밌는 얘기 하고 있었는데. 와. 아쉽네요. 버스가 언젠가는 어딘가에는 도착을 하잖아요. 예. 근데 대화에 있어서도 뭐 도착지가 정확하게는 없는데 중간에 딱 어딘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아쉬움이 남는 게 그거를 막 3분 전에 좀 알릴까 말까 이런 거를 했거든요. 뭐 3분 남았습니다. 뭐 다음 정거장은 뭐 이런 거라도 있듯이 예. 할까 했다가 예. 그냥 없이 그냥 어. 갑작스러운 갑작스럽게. 도착으로. 그러니까 극적인 어떤 이 중단에 드라마틱한 건 있는데, 예. 너무 너무 아쉽죠? 아쉬워요. 예, 아쉽고 예. 갑작스러운 뭔가 이별을 당한 듯한. 네, 맞아. 그래서 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편집점이 있고 네. 그 화면이 전환이 되니까 어. 모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여기 있을 때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학교를 저는 많이 이전을 했었어가지고 예. 이제 5학년 때 밴쿠버 왔다가 6학년 때 일산 왔다가 7학년 때 토론토 갔다가 8학년 때 다른 학교 갔다가 9학년 때 이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10학년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 청담고등학교로 이제 JRP 돼가지고 가수하러 왔다가 그리고 뭐 1년 반 다니고 이제 대학교 갔다가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익숙해졌지만 이 누군가와의 이별이라는 게 익숙해지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예. 이사도 다니고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를 한번 입학했다가 입학식만 하고 다시 그 서울 우이동에서 동두천으로 가고 동두천에서 5학년까지 다니다가 네. 서울로 전화가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그 아주 잦지도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그 습관이랄까 성격 같은 게 형성됐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어딘가를 떠나려고 하고 네. 자꾸 어딘가 가고 싶어지고 영케이 신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저도 완전 그쵸. 있어요. 예. 네. 뭔가 계속 움직였을 때 편한 것 같고. 그쵸.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직업이랑 잘 어. 맞나 생각이 들다가도 네. 어느 순간 나한테 그런 공허함이 있었네를 알아차린 순간부터는 좀 어딘가 안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향도 이렇게 느끼다가 맞아요. 근데 또 그걸 조금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안에 있다 보면은 땅굴을 좀 파게 되고 예, 그 생각이 좀 혼자 있을 때 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예,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에는 어떻게 좀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세요? 참 안타깝게도 예. 좀 짜증이 나게도 예. 그런 불안감 그런 어떤 공허함 요게 음악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편안할 때 네. 행복하게 썼을 때 덜 와닿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청취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행복했으면 하잖아요, 팬들은. 그쵸. 예. 근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다들 뭔가 이제 슬픔과 네.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막 겪으신 분들, 네. 겪으셨을 때 노래를 만드신 분들, 부르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팬들한테는 막 또 절지로 와닿고 하니까 그 아이러니가 저희들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아픔을 너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감정의 폭이 엄청나게 널뛰게 하지 않아요. 좋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아티스트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랄까 정서랄까 이 폭이 너무 커가지고 사건 딱 접했는데 일단 현장부터 너무 네. 참혹하고 그렇죠. 피해자분 제가 처음 만난 살인사건 피해자가 14살 여중생이었거든요. 처음이요. 네. 그 현장에 가서 처음 본 피해자가. 그런데 그 시신이 너무 참혹했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걸 해석을 못 하잖아요. 이게 네. 뭔가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전에 뭔가 그 겪었거나 유사한 것들을 뭐 마주친 적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텐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막 충격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제일 큰 게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막아주지 못했다. 지켜주지 못했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한 놈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황당한 사건들도 이제 접하거든요. 좀 동정이 가는 범죄자도 있단 말이에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어설퍼가지고 예. 강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피해자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장 치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탄원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본인이 잡아온 이 강도 예. 좀 그 선처를 100% 달라라는. 왜냐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강도가 아내가 만삭이었고 만삭 아내 출산 비용이 없어서 처음을 했던 초범이었고 예. 이런 사연을 이제 그 피해자분이 들으시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이 사람 좀 어떻게 선처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각각의 상황마다 사연마다 접하고 나면 한 사람이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죠. 너무 예. 사실 뭔가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시각적인 저한테는 이미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말들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지금 원래 제가 좀 잘 안 울고 막 그랬었다가
방금 말한 이 기간 동안은 제가 좀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는 눈물샘이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요게 막 그 요동치는데 네. 이 지금 두 가지 케이스 듣고도 그리고 그때 그 죄책감을 느꼈다는 게 사실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먼저 이걸 알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수많은 고뇌와 그것들이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대신에 예. 아티스트들께 감사한 게 노래가 많이 이제 도움이 돼요. 그런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충격, 뭐 죄책감, 아픔, 네. 고통 이런 것들을 혼자 힘으로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음악을 많이 들어요. 음악을 많이 들으면 나름대로 그것이 이제 어떤 뇌에서 인지적인 어떤 논리적인 답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쵸. 예. 이 감성을 어루만져 주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극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 아픔을 대신 누군가가 말해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선배님과도 요거는 대화 주제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잡는 행위도 그렇고 저는 어떠한 뭐 힘을 주는 그런 행위를 놓고 봤을 때 히어로가 되고 싶지만 우리는 히어로가 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제가 생각한 그 히어로는 네. 그 나보다도 그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하고 그런 자. 그 영케이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강영현은 몰라도 영케이는 영웅, 히어로 네네. 이런 존재가 뭐 예명이 어떻게 보면 그 아. 슈퍼맨처럼 네네. 예, 그렇게 됐으면 했는데 네. 그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몇 년 네. 안에 난 그거까지는 못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예.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그러한 이제 히어로는 본인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영향력이 실제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같고 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예. 이미 영케이라는 존재 또 영케이가 만들어낸 음악과 뭐 불러주신 음악들은 본인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포기할 뻔했던 순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됐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하면 그렇다니까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그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네. 엄청난 비극과 충격과 네. 뭐 악과 네. 또는 피해자분이나 그 유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감당 못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죠. 일을 해야죠. 네. 그때 음악이 엄청난 도움이 되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또 그 음악을 만들어준 분이 불러준 분이 히어로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배님께서도 그 아까 느낀 것들 중에서 이제 비극을 보고 그 죄책감을 넘어서서 약간 그 분노의 단계까지 가서 내가 이 나쁜 사람들을 잡아넣겠다 의지를 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지 못한 순간들도 오잖아요. 오죠. 인간이다 보니 또 거기에서 실패를 하는 순간들이 왔을 때의 또 그 절망감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노래를 잘 못 썼을 때 무대를 하나 못 했을 때 이거의 무게감과는 아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형사로 일할 때 겪었던 가장 큰 그런 실패 좌절감이 그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라고 실제로 대학 입시를 이제 내일 치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시험장마다 그 시험 문제지가 배포가 되잖아요. 네. 밤새 지켜야 되죠. 그 다음날 네. 시험을 치니까. 네. 근데 그 전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시험지가 없어진 거예요. 예. 한 세트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국의 모든 대학 입시가 무기한 연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수사 와중에 유력한 용의자가 네. 이제 떠올랐어요. 네. 그 사람이 그 대학의 경비 과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나 긴급 체포를 해야 되나 우리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직 확증이 없으니까 네. 조금 더 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의 배경에 연결되어 있는 형제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조금만 수사를 효율적으로 잘했었더라면 이 사람이 목숨을 끊기 전에 신병 확보를 하고 네. 그 마음의 부담을 털어낼 수 있도록 하고 진실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연을 한번 잘못하고 그건 본인이 극복하면 되잖아요. 네, 팬들한테는 아예 사과하면 다르니까.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생명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때로는 다른 피해자가 이 범인을 못 잡으면 네.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피해자가 또 목숨을 잃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참 그건 안고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극복이란 건 안 되는 거죠. 극복은 안 되는 거. 네. 그걸 어떻게 감내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요. 그런 걸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였는데, 아휴, 그 떨쳐내고 자시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안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어떠세요? 그 아티스트들에게도 매너리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너리즘 네. 있죠. 예.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엉뚱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강 웬만하면 사건 종결해버리고. 그 매너리즘이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겐 가장 무서운 공포스러운 건데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그런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아티스트들은 어떠세요? 가벼워지긴 하는데요. 이 무게가 순간 환기가 확 되긴 할 거예요. 그 무대에서요. 저희가 뭐 이런저런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고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 일과 관련된 0K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다행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하게 되었고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까 거기에서 또 나만의 내가 필요로 하는 이유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는 분명히 저한테 있지 않았고 제가 그 무대에서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고맙다고 해주는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눈빛이었어요. 사실은 그 말보다도 저를 되게 고마워하고 같이 있어 하는 그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내가 왜? 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라고? 부터 시작해서 그냥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봤자 저는 이제 11년 밖에 안 돼가지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사건 피해자, 유가족, 네. 그분들 또는 네. 저희들 프로파일러는 분석을 해서 이제 도와드리면 현장 형사들이 그쵸. 분석 결과를 고마워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네. 그럴 때 다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한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그 고마움의 한마디 그 표현이 엄청 큰 힘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업계에서도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압구정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와.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했고 예.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좋은 너무 노래 많이 행복하셨으면 들려주세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야. 아이고. 아휴. 내가 울 게 아닌데, 그죠? 내가 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울 만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나는 걸 뭐, 어떡합니까? 이게 그냥 감정의 증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예. 뭐 아무 일 없었어요. 네.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나잇.